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제 결혼 생활 이제 한 7년 또는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 이제 이혼을 꿈꾸세요. 이제 애도 좀 키울 만큼 키웠고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도 알 거 다 알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재산 분할 반반이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근데 결혼기간 10년이면은 반반이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통찰이죠. 네. 뭔가. 근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재 재산 형성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기여도를 따져봐요. 그 판사들이 하는 게 그거죠.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 열심히 따진 다음에 뭐 7대3, 뭐 8대2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9대1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재산 분할이 있다. 그러면은 5대5라고 하면은 50억 가져가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 주식이야. 물론 이제 와이프 측은 이제 내가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회사 주식이 커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난 50억은 받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 측은 내가 회사 주식 가치가 뭐 그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한 거고 이 종이 쪼가리 뭐가 무슨 100억이냐 이렇게 열심히 싸우거든요. 그래서 절대 뭐 5대5 해가지고 50억 받아라 이렇게 절대 안 나오고 한 9대1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또 좀 특징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구입 자금과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10년 정도 사시면은 아파트 하나는 있으세요 보면은. 그렇죠.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아직 없어요. 아직은 이제 분양을 없죠. 받았구나. 네. 네. 그래서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에서 내 뭐 번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뭐 본가에서 들어온 돈, 뭐 시댁에서 들어온 돈, 뭐 여러 가지 대출로 들어온 돈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그 이제 뭐 아예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둘이가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갚아 나갔다. 그러면 5대5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뭐 한 오늘 이제 상담했던 것 중에 한 7억 5천을 주고 샀는데 한 3억 5천이 시댁에서 돈이 들어왔고 나머지 4억 중에 3억은 대출이었다. 막 이런 경우에 그 시댁의 그런 이제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희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남편분의 기여도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을 구입한 후에 이제 그 유지 형성과 관련된 기여도도 열심히 살펴보는데 와이프보다 내가 더 수입이 높다면은 뭐 내 기여도가 높은 거죠. 물론 이제 와이프가 애 2명을 키웠다라고 한다면은 뭐 재판부는 너 애 2명 키울 때 너 돈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거는 와이프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뭐 한 절반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기여도 같은 거 따질 때는 그 나의 그런 노력, 내가 번 돈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렇게 그 어디에서 벌었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이제 변호사가 내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그런 게 일단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얼마 전에 좀 기억이 났던 게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쪽에서는 이제 와이프 쪽에서는 우리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이 다 지가 개인적으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다 한번 입증해 보겠다면서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쌓인 거예요. 쌓이다가 그거를 갈아탄 거예요. 카카오 대출로. 갈아타가지고 카카오 대출이 얼마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카오 대출 통과했어. 근데 문제가 또 다른 뭐 은행에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완전 마이너스 내 그냥 뭐 도박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보면 뭐 보험금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한테도 나가기도 하고 또 와이프 가족들한테 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막 뭐 입출 내역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그냥 공동재산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10년 살았다고 5대5 맞죠? 그래서 뭐 이혼합시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상담을 좀 더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또 공동명의면 괜찮아 사실. 우리 집이 공동명의로 해달라 그러세요 무조건. 와이프가 돈 많이 번다? 그럼 와이프한테 나 제발 집 좀 공동명의로 해줘 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남편이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 남편한테 공동명의로 해줘야지. 제일 좋은 거는 내 명의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텐데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공동명의. 그래서 일단 명의가 이제 상대방 명의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 처분금지 가처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여기 안에다 전세든지 뭐든지 절대 뭔가를 설정하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이제 가처분 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혼 조정 신청도 먼저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한
7년에서 10년 조금 10년 넘어가시는 분들 이제 이혼과 관련된 의사가 확고해지실 건데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를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